웰컴백 수능 영어의 모든 것이 담겨있는 밀리쌤의 수영모 2019년 6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22번과 23번 내신 대비를 위한 분석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 먼저 우리가 공부할 겁니다. 일단 문제 유형 자체가 요지 파악하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오지선다형에서 답을 고르면서 충분히 토픽을 예측을 해왔을 겁니다. 칭찬을 너무 자주 해주지 말아라에 대한 글인데요. 일단 이 지문의 변형 포인트를 먼저 보여주자면 어법과 서술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그냥 이 지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딸딸딸 외운다 할지라도 틀릴 가망성이 높아. 무슨 얘기냐면 이 원리를 알지 않은 상태에서 외웠다면 선생님들이 변형을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너무나 많아서 그거를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미리 체크를 해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해석을 하면서 흐름상 어떤 어휘와 빈칸이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선생님이 같이 찝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첫 번째 문장부터가 서술형이 나왔죠. 선생님이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 첫 번째 문장에 있는 어법적인 요소를 완전히 이해를 했다. 라면 나머지 문장에 대해서 어법을 공부하는 게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것 같아. 그럼 해석을 좀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분명히 praise, 칭찬이라는 것은 is critical, 중요합니다. to, 어디에 중요하냐면 아이들의 자존감에 분명히 중요하기는 합니 다만 하고 역접이 나왔죠. 뒤에가 더 중요한 거야. 뒷문장의 내용이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어법적으로 엄청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집중 제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자, 뒷문장이 뭘로 시작해? 그렇죠. 접속사로 시작을 해. 자, 그리고 선생님이 문장을 끊어줬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하나의 문장이라는 거야. 접속사로 시작하니까 뒤에는 어떻게 시작해야 돼? 그렇지. 주, 동이 돼야 되는 거죠. 맞죠? 근데 주어 자리에 갑자기 기분이 왔어. 자, 그리고 본동사가 보여 안 보여? 본동사가 안 보이죠. 자, 기분은 절대로 본동사가 아닙니다. 얘는 피 과거 분사, 얘는 준동사야.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를 빨리 뭐라고 파악을 해야 되냐면 그렇지, 분사 구문. 선생님 분사 구문이라는 것은 동사 ing, pp 아닌가요? 맞아. 그런데 우리가 중학교 때 뭐를 또 배웠냐면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접속사를 굳이 생략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문은 접속사가 살아있지. 근데 여러분들 변형 시험 문제지에는 접속사가 없을 수도 있어. 맞죠? 그리고 여러분들 더불어서 우리가 분사 구문이 ing로 시작하는 게 기본 형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pp가 왔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앞에 또 뭐가 생략된 거야? being이 생략됐다라고 보죠. 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에는 왜 수동이 왔을까요? 기분은 무슨 뜻이야?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주다 라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인데 선생님이 뒤에를 괄호를 쳤죠. 여기 먼저 해석을 해줄게. For too little, 너무 사소하고 작은 것에 대해서 too often, 너무 자주 주어졌을 때야. 뭐가 주어졌을 때? 그렇죠. 앞에 나왔었던 praise, 칭찬이 주어졌을 때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완전한 이해를 위해서 선생님이 완전한 문장으로 적어주도록 할게. 접주동으로 적힌 위에 있는 포인트를 봐주세요. 여기 있는 it은 당연히 앞에 있는 praise를 가리키는 거야. 뭐 했을 때? 그 칭찬이 is given, 주어졌을 때라는 문장인데 아래 문장은 여기서 어떻게 변환이 된 거죠? when을 지울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 그런데 주어를 먼저 지워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 is given 자리 있죠. 여기가 이제 being given으로 바뀌었는데 being이 또 생략돼서 기분만 남은 형태가 됐어. 자, 여러분들 이거 학교 선생님들이 이 지문과 달리 어떻게 낼 수 있어? 접주동으로 바꿔서 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when하고 기분 사이에 it이 있는지 반드시 봐야 돼. it이 있는데 그냥 기분을 써버렸어. 그러면 안 돼.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뭐가 될 수 있어? 이 when이 또 생략할 수 있는 포인트도 있다. 여러 가지를 잘 파악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뒷문장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 칭찬이라는 게 너무 사소한 것 그리고 이런 게 너무 자주 주어진다면 한 다음에 뒤에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 나올 거야. 그것을 키를 여기서 죽이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그냥 무엇에 대한 영향력이 사라지다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Real praise. 진정한 칭찬 있지. 진정한 칭찬에 대한 효과를 사라지게끔 할 수 있다라는 거야. 뭐 했을 때 그 진정한 칭찬이 필요로 되어질 때 그 효과를 사라지게 할 수 있으니까 결론 한번 가보도록 할까? 칭찬을 너무
사소한 것에 자주 해주지 말라가 이 글의 포인트가 됩니다. 자, 내용은 이해됐죠? 그죠? 자, 그러면 뒤에 있는 어법을 마저 좀 보도록 할게. 선생님이 위에 있는 거랑 같이, 자, 생김새가 지금 어떻게 생겼어? 똑같이 생겼잖아. 맞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변형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직접 바꿔보도록 할까? 마찬가지로 얘를 분사 구문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냥 단순히 주어와 비동사를 지우기만 하면 위에 있는 것과 똑같은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가 됐건 아래가 됐건 선생님께서 내실 포인트는 굉장히 많다라는 것. 대신 주의해야 되는 것은 이 cold 자리가 수동의 형태를 띄워야 된다라는 것 항상 여러분들이 챙겨주셔야 돼요. 항상 뭐를 기억해? 주동, 주동이 입에 붙어 있어서 항상 여러분들이 하나 체크를 해봐. 여기는 어떻게 됐다고? 주동이어야 되는데 주어 없고 본동사 없어. 여기는 어떻게 됐어? 주동이 돼서 동사니까 is cold 이렇게 수동태로 바꿔야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어때? 첫 번째 문장 엄청 어렵죠? 근데 여러분들이 학교쌤이라면 여기다가 함정을 너무나 파고 싶을 겁니다. 너네들 외웠지? 내가 외우면 틀린다고 얘기했지? 라면서 이런 문장을 어법으로 집어넣을 수도 있을 것이고 첫 번째 문장은 이 지문 전체의 주제에 해당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빈칸 자리 여러분들이 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가보도록 할게요. 큰 상 하나는 일단 넘었어. Everyone needs to know. 모든 사람들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know가 무엇을 알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뒤에 목적절이 나오는 거야. 뭐를 알 필요가 있냐면 그들이 are valued, 가치가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appreciated,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은 알 필요가 있어. 그리고 이 칭찬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죠. 어떤 방법? 그러한 감정을 expressing,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칭찬이라는 것은 좋은 건 맞아. 맞죠? 그런데 여기서 당연히 역접이 나오면서 첫 번째 문장에서 얘기했던 것을 뒷받침해주는 내용이 당연히 나와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그렇기는 해. 이런 방법이기는 한데 오직 뭐하고 나서 많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야. 뭔가 칭찬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무언가가 has been accomplished. 성취가 되어졌을 때 많이 그런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칭찬을 이용하라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장 넘어가기 전에 어법 두 가지만 좀 찝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something, somebody, someone 이런 것들은 형용사가 앞에 있다, 뒤에 있다라는 걸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praiseworthy라는 것은 칭찬할 만한 가치가 있는이라는 형용사야. 위에서 얘기했던 real praise, 진정한 칭찬을 달리 표현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어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뒤따르는 동사의 어형을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어.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주어가 something이라서 단수 취급했죠. has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제가 어떻게 됐어? has been이라는 have pp라는 현재 완료 시제가 됐죠. 여기서는 완료의 의미를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가 뭔가 칭찬할 만한 뭔가를 했어. 그렇게 하고 나면이라는 완료를 강조하기 위해서 현재 완료가 사용이 됐고요. 여기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수동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상은 반드시 보상이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보상의 형태가 두 가지를 설명을 해줄 거예요. 말 그대로 아이들이 어떤 긍정적인 행동을 했을 때 아이고 잘했어 라는 리액션이 보상의 형태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냥 진짜 애들이 뭔가를 잘했을 때 주는 상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어떤 문제를 제시를 해줘야 되겠죠? 그게 바로 네 번째 문장이 되는 겁니다. 뒤에를 보면 일단 주어가 실제로 여기에 존재하는 위험이 이제 주어가 되는 거예요. such oners가 나왔으니까 앞에 있었던 oners를 가리킨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그러한 상을 too lightly, 너무나 가볍게 나누어 줬을 때 생기는 어떤 위험이 있는데 그 위험이 뭐냐면 해서 여기 명사절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이들은 아마도 어떻게 될 것이다. depend on them, 거기에 의존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라는 내용이죠. 자, 여기에서 가리키는 them은 뭘 것 같아? 그렇죠. 바로 앞에 있었던 such oners를 가리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them에 스위치를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do는 어디에 대한 병렬이냐며 may come to depend and do가 되는 거야. depend에 대한 병렬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아이들이 뭐만 한다라는 얘기가 나올까요? 뒤에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데, 자, 일단은 여기 해석하기 전에 선생님이 어법적으로 중요한 거 두 번째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질문. 이 that은 첫 번째 목적격 관계대명사이다. 두 번째 주격 관계대명사이다. 빨리 찾아보세요. 뒷문장 보고서. 어떻게 됐나요? 목적격 아니죠. 얘는 주격 대명사야. 아니 선생님 that 뒤에 바로 주어에 해당되는 they가 나왔는데 어떻게 주격 관계 대명사입니까? 라고 생각할 텐데, 자, 여러분들 that 뒤에는 동사가 몇 개 와야 돼? that이 새로운 절을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럼 동사가 일단 하나가 와줘야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접속사가 나오기 이전에. 근데 뒤에를 봤을 때 또 다른 접속사가 없어. 그런데 동사가 몇 개 보여? 하나, 두 개. 선생님 어떻게 동사가 이렇게 연달아 올 수가 있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를 주의해야 하냐면 종종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필기가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that 뒤에 they know는 삽입절이라서 여러분들이 컴사로 지우고 봐야 돼.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말에도 있잖아. 내 생각에는 내가 알기로 이런 거 있지. 이런 거는 말 그대로 추임새라고 볼 수도 있고 그냥 단순한 삽입이라서 중요치 않아서 빼고 말해도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they know를 삽입절로 지우고 났더니 that 뒤에 말 그대로 뭐가 없는 거야? 그렇죠. 주어가 없는 거야. 그럼 이 that은 뭐가 되는 거야?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을 한번 살펴보면 결국에는 상이라는 그 결과를 이끄는 뭔가만 아이들이 골라서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 상에 대해서 또는 칭찬에 대해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문장보다도 더 직접적으로 이 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요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빈칸을 대비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어법적으로 중요한 걸 계속 이어지고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어법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용적으로 문맥적으로도 볼만한 포인트가 계속 있다라는 것. 자, 그러면 다음 문장까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문장입니다. 만일 그들이 뭐 하지 않는다면 not sure, 확실치가 않다면 해서 be sure에 대한 대시 지금 빠져 있죠. 목적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들이 잘할 수 있는지죠. 그러니까 얼만큼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연 설명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어법적으로 좀 중요한 것은 어순주의. 우리가 enough 투부정사에 있어서 형용사는 어디 앞에 와야 된다? enough 앞에 와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챙겨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야? 학교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서양 학교겠죠? 서양 학교에서 메리트 배지, 아이들이 잘했을 때 주는 배지가 있어요. 칭찬 배지라고 하는데 이 메리트 배지를 받을 수 있을 만큼 내가 충분히 잘할 수 있나가 만에 하나 확실치 않다면이야. 여기까지가 종속절이죠. 그런데 그 뒤에 또 뭐가 나오냐면 or이 나온 다음에 또다시 if가 나왔어요. 그럼 아직 주절은 나오지 않은 거야. 또 뭐 하지 않는다면 만일 선물이 보장이 되어지지 않는다면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했어. 근데 여기에 대해서 기프트가 없다. 아니면 말 그대로 내가 이 선물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뭔가 간당간당한 그런 순간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된다면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종속절이고 뒤에가 주절이 되는 거야. 뒤에 주절을 보시면 그들은 아마도 피할 것입니다. 특정한 활동들을 피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어휘 선생님이 체크를 해드립니다. avoid까지 문맥적으로 여러분들 중요한 어휘가 5개 이상 나와서 꼼꼼하게 학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으로 23번 지문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 문제는 우리가 주제 파악하기였습니다. 그래서 오지선다형에서 골랐던 거 그대로 여러분들이 토픽을 가져오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의 변형 포인트는 마찬가지 어법하고 서술형을 같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문맥적으로 중요한 문장이 있어서 그 문장이 어느 순간에 들어가는지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보도록 할게요. 만일 당신이 have ever seen이죠. 지금 현재 완료 시제 중에서 ever이 들어갔으니까 경험이 돼야 되겠습니다. 뭐를 보았다면? 그렇죠. 나무의 그루터기를 보았다면이에요. 그런데 선생님이 스탬프를 몰라서 아래를 봤더니 그루터기도 모르겠는데요. 그루터기라는 것은 뭔가 물체를 이렇게 싹둑 잘랐어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아래똥을 얘기를 합니다. 싹둑 잘랐을 때 그 표면을 여러분들이 딱 보게 된다면 당신은 아마도 noticed, 알아차릴 수 있었을 겁니다. 무엇을 알아차렸을까? 그 그루터기의 꼭대기 윗부분이
2예요. 윗부분이 뭐를 가지고 있다고 1년의 나이테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낼 수 있었을 겁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았어요. 뒷문장 가도록 할게요. 이 나이테들은이 이제 주어야 여기 선생님이 서술형을 찝은 이유는 간접 의문문이 힌트가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같이 볼게요. 이 나이테들은 can tell us, 우리에게 말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tell은 몇 형식이죠?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말하다. 몇 형식? 4형식. 뒤에 명사는 몇 개 온다? 2개 온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을에 해당되는 how절이 바로 목적절, 즉 명사절을 이끈다라고 봐야 되고요. howard라는 how 다음에 형용사가 왔잖아. 빨리 생각해야죠. 그렇죠. 얘는 간접 의문문이다. 빨리 파악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어순을 주의해야 돼. 얘는 어순이 어떻게 되죠? how형, 부, 주, 동. 여기선 부사 빼고 그러니까 그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려줄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 간접 의문문의 병렬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의문사가 how가 아니라 what이 나왔죠. 당연히 순서 의주동 순서를 여러분들이 챙겨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어떠했는지야. 자, 여기서 선생님 질문. 내가 분명히 어떠했는지라고 해석을 했는데 왜 어떠한이면 how를 써야 되는데 왜 의문사 what을 썼을까? 그렇죠. 여러분들 빨리 뭐 찾아야 돼요? like 찾아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 사실 중학교 때 생활영어 회화 이런 거 했었을 때 배웠었죠. What does it look like? 그는 어떻게 생겼니? 했을 때 How does it look? 으로 바꿀 수 있었던 것. 이거 중학교 때 배웠던 포인트야. 마찬가지로 선생님 무슨 얘기할 것 같아요? 학교 선생님이 만에 하나 like를 뺐어.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자리 의문사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그렇죠. 얘는 how로 바뀌어야 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체크해야 돼, 안 해야 돼? 우리가 문제 풀 때는 당연히 체크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서술형 쓸 때도 마찬가지야. 선생님이 한글로 먼저 적어주고 그거를 영작하라고 했었을 텐데 여러분들이 어떤이라고 해석을 해서 무조건 how를 쓰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선생님이 제시한 단어 중에서 like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의문사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나이테가 우리한테 뭐를 얘기해 줄 수 있다고? 나무의 나이를 얘기를 해줄 수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뭐를 얘기해 줄 수 있다? 날씨가 was, 했는지, 과거예요? 했는지를 말해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 과거 시점을 나타내는 부연 설명에서 during이라는 전치사 나왔으니까 우리가 항상 전치사 뒤에는 명사 밖에 못 온다 라는 거 같이 챙겨주셔야 되겠죠. 그 나무의 일생 동안 매년 그 기간 동안에 그 날씨가 어떠했었는지를 그 나무태를 가지고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서술형으로 매우 매력적인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쯤에서 우리가 뭔가 하나 의문이 듭니다. 아니, 나이테만 가지고서 옛날의 날씨를 우리가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 거지? 그 이유가 당연히 세 번째에 나와줘야 하겠죠. 뭐이기 때문에 나무가 민감하기 때문에 어디에 민감하기 때문에? 지역의 기후 조건에 민감하기 때문에 지역마다 그 기후 조건이 다르죠. 때때로 다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비라든지 아니면 기온이라든지 이러한 조건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나무들은 뭐 할 수 있다? 줄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과학자들에게 몇 가지 정보를 줄 수 있다라는 거죠. 무엇에 대해서? 바로 과거 기후에 대해서 정보를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하는 것을 선생님 전치사 뒤에 대시 왔어요 라고 했는데 이 대신 그 지역이에요. 지시대명사라는 거 주의해줘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어려운 어법은 없어서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 내용이 중요하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줄 수가 있을까? 구체적인 예시가 네 번째에 나오기 때문에 부연 설명에 해당되는 요 포인트 문장 삽입을 여러분들이 변형 대비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자라요? 더 넓게 자라죠. 어떤 상황에서? 따뜻하고 습한 그런 해에는 더 넓게 나이테가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것과 반대되는 상황을 설명할 거야. 훨씬 더 얇을 수가 있어요. 또 어쩔 때에는 날씨가 춥고 건조할 때에는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뒤에 있는 것 잠깐만 여기서 어법 하나만요. 이 when을 누구 수식해주고 있어? 그렇죠. 바로 앞에 있는 ears 꾸며주고 있는 관계 부사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which 들어가면 안 된다 까지 챙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섯 번째 문장이 되겠습니다. 만일 나무가 그러니까 예시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해주고 있어. 경험을 한다면 어떤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그런 조건을 경험을 한다면 그러니까 이번에는 가뭄과 같은 그런 상황이요. 이렇게 된다면 그 다음에 주절 갈게요. 그 나무는 아마도 grow 앞에 뭐가 있어?
hardly가 있다. 자, 여러분들 hardly는 무슨 뜻이죠? 거의 뭐뭐 않다라는 부정이죠. 그러니까 거의 성장하지 않습니다. 라고 해석을 해줘야 돼. 언제? 그러는 기간 동안에가 나오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나서 6번째. 나이가 많은 나무는이에요. 특히나 나이가 많은 나무들을 당연히 걔네들이 우리에게 더 많은 정보를 줄 수가 있겠다. 맞죠? 왜냐면 나이가 많을수록 나이테가 많을 거니까. 그리고 나서 여기 문장 같이 어법적인 것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나이가 많은 나무들을 can offer, 제공을 해줄 것입니다. clues가 단서죠. 그럼 무엇에 대한 단서인지 이 뒤에 어법이 있는데 전치사 about으로 시작을 하죠. 자, 그럼 전치사 뒤에는 무슨 자리? 목적어라는 명사 자리. 우리가 앞에서 했었던 그 어법이 다시 한 번 더 나왔다. 맨 처음에 what으로 시작했는데요. 여러분은 빨리 뭐 포착할 수 있어야 돼? 그렇죠. like 포착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즉 기후가 어떠했는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여러분들 정확하게 해석을 해줘야 돼요. long before가 무슨 뜻이에요? 훨씬 더 이전에야. 뭐 하기 이전에. 측정이 기록이 되어지기 이전에가 되는 거죠. 여기서 were recorded는 당연히 수동의 형태가 돼야 되겠죠. 측정한 것이 기록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니까 달리 얘기하자면 관측을 우리가 할 수 있으려면 과학의 발달이 있었어야 됐고 그 다음에 record를 할 수 있으려면 그만한 뭐 문자 체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잘 발달이 돼 있어야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이 나오기 이전의 상황에는 우리가 관측도 못하고 기록도 못해. 그럼 그 이전의 기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누구 덕분에 그 이전에 살았었던 나무의 화석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나이테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면 그 이전의 기후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단서를 얘가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이해되시죠? 자, 우리가 22번하고 23번을 오늘 공부했는데요. 사실은 이번 6월 모의고사 내신 대비 분석 강의를 시작하면서 가장 어법적으로 좀 까다롭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22번에서는 분사 구문, 그리고 23번에서는 감적, 의문문. 여러분들 핵심이 되는 어법은 여러분들 당일날 바로바로 학습을 해서 서술형까지 완벽하게 대비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019년 6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22번과 23번 지문 분석 오늘 알고 오늘 끝내시길 바랍니다.